근데 이제 이 음성 UX, 보이스 어시스턴트, AI 스피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음 포스트 스마트폰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도에 인터넷 트렌드라는 어떤 트렌드 보고서를 발행한 곳에서 찾은 건데요. 2016년도에 아이폰이 인터넷의 미래가 아니고 아마존 에코가 인터넷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메리 미커라는 분이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스마트폰은, 특히 이제 아이폰은 점차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반면에 아마존 에코 같은 것들은 성장세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ICT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잖아요. 제가 겪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ICT가 처음에 PC라는 부분에서 PC 통신에서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벤처들이 일다가 웹 기반의 벤처들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 IoT로 결국은 인공지능까지 연결되는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왜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이나 다양한 AI 스피커라고 하는 회사들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들을 자꾸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2007년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때도 음성통화 했죠. 메시지 불편함 없이 다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도요. 우리가 강호동 맞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왜 2007년 이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블한 세상, 악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7년 이후는 스마트폰의 세상, 혁신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 이유는 오픈되어 있지 않다. 즉 아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도의 아이폰 출시보다는 2008년도에 나온 앱스토어와 SDK를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2007년 6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2007년 9월 달에 미국에 출장을 가서 바로 가자마자 샌프란시스코 애플 스토어에 가가지고 아이폰을 구입을 하고 호텔로 가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바로 써봤습니다. 와, 제가 스마트폰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도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정말 대단한 폰은 맞았습니다. 근데 대단한 폰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이폰은 그냥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이패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전화를 걸 수 있는. 세 번째는 사파리, 인터넷을 브라우징할 수 있는.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 가지면 지금 스마트폰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가 SDK라는 아까 아마존 에코가 ASK라는 아마존 알렉사 스킬스 킷이라는 개발 환경을 연 것처럼 2008년도에 애플은 SDK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애플 아이폰에 탑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개발 환경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럼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놨을 때 그냥 내 스마트폰에만 탑재해서 쓰고 말면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앱스토어라는 걸 열어서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정말 좋아. 그럼 그걸 공짜로 풀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팔든지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앵그리버드, 핀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가 노키아였었죠. 근데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대세가 이루면서 노키아가 급격하게 망했습니다. 근데 그 노키아가 망한 핀란드를 그 다음에 먹여 살리는 게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라는 회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었어요. 이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이 엄청난 히트를 이룬 것처럼
다양한 게임들,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 성공을 했나요? 성공한 몇 개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죽어버린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그럼 넘어가야 됩니다. 앵그리버드도 요즘에는 이제 또 힘들어지고 다시 영화로도 해보고 다시 다른 앱으로도 해보지만 옛날만큼의 그 영화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지속 가능성, 계속해서 이 앱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고민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결이라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많은 부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벌써 꽤 오래 전이긴 한데 예전에 SK텔레콤 망이 한번 몇 시간 동안 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택배 기사님들은 택배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뭐 쓸 수가 없었다, 이런 이제 항의들도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주 기초적인 게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재미있는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카카오톡 같은 것도, 다음 지도도, 에버노트도, 드롭박스도, 요즘에 나오는 다양한 게임들도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을 애플리케이션의 세상이다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앱 애저 서비스의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예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죠. 그 다음은 뭘까? 스마트폰의 다음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그 중에 또 하나가 고민됐던 게 하드웨어였었어요. 마침 그때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이 나와 있고요. 구글에서조차도 그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을 지원하는 그런 개발 환경들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껍질을 디자인할 수 있는 3D 프린터라든지요. 이런 것들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굉장히 붐업이 일었죠. 그런 붐업이 일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제 태블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독자적인 여러분 자체의 태블릿을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라즈베리 파이라는 한 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데비안 리눅스라든지 이런 GUI를 갖고 있는, 그래서 브라우저를 돌릴 수 있는 OS를 다운로딩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나는 공대생이 아닌데, 나는 엔지니어가 아닌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어떻게 다운받는지 하나하나씩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중국에 있는 사이트들 들어가 보시면은 7인치라든지 뭐 9인치 정도 되는 FHD급의 액정들이 굉장히 싸요. 그런 액정들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액정의 뒤에 케이스를 놓을 수 있는 사이즈들에 대해서 3D 프린터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3D 프린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물론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쉬운 툴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뭐 삼성의 갤럭시라든지 아이패드처럼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태블릿을 만들 수는 없는데 내가 부엌에 놓고 쓴다든지 책상에 놓고 쓸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태블릿을 여러분도 만드실 수가 있고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브라우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태블릿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 뭐 하드웨어 제조사에 다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아닌데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아무나 누구나 하드웨어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아까 소프트웨어에서 SDK와 앱스토어가 열린 것처럼 그런 오픈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드웨어들을 팔 수가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킥스타터라든지
다양한 곳에 내가 만든 신기한 하드웨어들을 올려서 팔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아까 애플리케이션에서 앵그리버드나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만 그것은 그냥 게임이고 그 다음 단계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 앱 애저 서비스의 세상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가 독자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서비스로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그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하드웨어 애저 서비스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의 생각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제 생각과 동조를 했었고 지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정사실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들을 한번 예전에 여기 이 장표까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미래의 세상은 디지털 월드와 피지컬 월드, 즉 가상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이 연결이 되는 세상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연결이 되는 세상을 견인해 주는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기능이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이제 스마트 띵스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물리적인 세상에서 있는 많은 데이터들은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디지털 세상에서 클라우드에 다 합쳐지게 되고요. 클라우드에 합쳐지면 빅데이터로 그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고 그 빅데이터가 모이게 되면서 빅데이터에서 다양한 인사이트와 지혜를 얻을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지식이나 지혜나 정보 처리의 결과가 어떤 물리적인 부분으로 움직이게 되면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모터 같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커튼이 자동으로 문이 닫힌 걸 수도 있고 어떤 뭐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도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하게끔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AR은 Augmented Reality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어떤 디지털 정보를 피지컬한 띵들 위에 투영을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스마트 글래스들이 있어가지고요. 유리 같은 글래스였는데 거기에 글자들이 보여지고 바닥에도 어떤 정보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디지털한 정보를 피지컬한 띵들 위에 덮어 씌워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을 A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세상과 피지컬 세상이 융합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들이 느리지만 지금 계속 오고 있고 우리 삶 속에 하나씩 구현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스마트한 하드웨어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알렉사라고 얘기되고 있는 아마존 에코의 머리 같은 애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이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지금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가 가능해진 부분은 엄청난 빅데이터가 구현이 되고 굉장히 빠른 컴퓨팅 파워가 확보가 돼서 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처리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한 번의 인공지능의 부흥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 장표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 띵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디지털 세상과 피지컬 세상이 융합이 되는 부분이라면요. 그때 디지털 세상에 있는 정보들뿐만 아니라 피지컬 세상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온도 정보, 날씨 정보, 위치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센서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화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모이게 되고 클라우드에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해 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날리지를 갖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처리가 사람이 분석하는 거라면 머신러닝은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계한테 주고 기계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봐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 월드하고 피지컬 월드하고 연결하는 연결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보이스 UX, 보이스 UI라고 하는 내추럴 UI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디지털 월드하고 피지컬 월드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그 가까워지는 것들이 디지털 월드에서도 발전되고 피지컬 월드에 발전되면서 지금의 AI 디바이스의 모습들, AI 플랫폼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말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이것을 수도 휴먼 또는 휴먼 애저 서비스다라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옛날에는 양반들이나 귀족들이나 비서를 부리고 노비를 부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평등한 세상인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노비나 비서 같은 도움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거를 이제 AI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출시가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페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를 만들던 스타트업이었고 킥스타터라는 아까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로까지 만들어졌지만 큰 어떤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이 회사를 폐업을 했는데 이 페블이라는 회사가 폐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했으나 상용화되지 못하고 사양됐던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미래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넣어봤습니다. 1분도 안 되는 동영상이에요. 한 40초밖에 안 되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Alexa, play my lazy Sunday playlist and add hot Cheetos and soft-baked cookies to my cart. I have the munchies. Big time. Ordering now. Wait, how many calories are in that? 1,000 calories. 1,000? Ask Pebble, what's my health summary? You've walked 50 steps today. Oh my god. Alexa, start my workout playlist. 페블코어라고 하는 이 제품은 뭐냐면 아이팟 나노 같은 겁니다. 애플의 아이팟 나노가 뭐냐면 약간 시계처럼 생겨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굉장히 자그마한 음악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시계처럼 차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암밴드 같은 데 해가지고 막 조깅하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런 기기인데 거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페블코어는. 대신에 저기에는 GPS가 있고 3G망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거를 아마존 알렉사랑 연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태까지 나왔던 아마존 에코는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블코어에는 GPS가 있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미국에 한번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센트럴 파크를 막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하다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잠깐만 오후에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렉사 오후에 내 일정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2시에 어떤 약속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12시니까 빨리 사무실로 가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네. 알렉사 내가 있는 위치로 우버 불러줘. GPS를 갖고 있잖아요. 현재 내가 어떤 위치인지 알죠. 우버를 불러주면 우버가 내 위치로 옵니다. 심지어 한 1분 기다렸는데 우버가 안 와요. 그러면 알렉사 내 우버가 어디까지 와 있지? 당신과 500m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 몇 피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겠죠. 알렉사 또 걸어가다가 누구한테 이메일 보내줘, 문자 보내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동영상은 애플의 에어팟입니다. 이게 이제 에어팟가 나온 지 한 2년 다 돼가면서 여러분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닐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저 이어폰을 귀에 끼고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저 제품이 나오자마자 바로 샀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 제품이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저 제품이 맨 처음에 홍보했던 포인트 중 하나가 귀에 끼고 귀를 더블 터치하면 시리가 작동돼요. 그러면서 시리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폰이 연결돼 가지고 어떤 동작들을 해요. 저는 운동할 때나 그럴 때 저 기능을 자주 씁니다. 막 뛰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렇게 터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문자 읽어줘. 그리고 막 뛰다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누구한테 전화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시리가 다 연결이 되는 에어팟의 미래가 어쩌면 보이스 어시스턴트의 또 다른 방향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iri, isn't it beautiful out today? Interesting question, Joanna. I don't really think it's that interesting of a question. Anyway,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I rather enjoy what I'm doing right now. Me too. Let's get some food. Are you hungry? Okay, check it out. Siri, get us an Uber. What type of ride do you want? Uber X. Uber can get you an UberX in 4 minutes. Do you want to request it? Yes. Your Uber driver will be there in 4 minutes. Awesome, Siri. Thanks. Hi, how are you? What's on my calendar for the rest of the day? Okay, here's your appointment. Tell Jeff on WhatsApp that I'll be 15 minutes late to the meeting. Which one? Ready to send it? Yes, send. It's sent. Hey Siri, how many calories in pizza anyway? Let me check that. The answer is about 384 dietary calories. Oh well.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lection? I'm afraid I can't answer that. All righ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ummer being over? I'm sorry, Joanna. I'm afraid I can't answer that. Okay. Well, that's a good talk there, Siri. You eat the rest of that? I'm afraid I can't answer that. Thanks. Siri, send an email to Hannah. What's the subject of your email? New best friend. What would you like your email to say? I found a new BFF. She even works on my Mac now. Are you ready to send it? Yes. Okay, Joanna, I'll send it. Siri, why aren't you always listening on my Mac? I mean, having to press your icon or hold Command and Space is annoying when you're trying to do something else at your desk. Is that what you think? When's the next train coming? I found this on the web for when is the next train coming. Yeah, that's the least helpful thing ever, Siri. Let's try again. Siri, show transit directions home. Getting transit directions to home. That's more like it. Someone needs to work on thei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kills, okay? Okay, game time, Siri. Who is running for president? Here's what I found on the web for in time Siri who is running for president. Alexa, who's running for president? The Democratic Party's nominee for president is Hillary Clinton. The Republican Party's nominee is Donald Trump. The Green Party's nominee is All right, Joe Alexa, Biden. Alexa, we got it. Siri, your new features are good, but Amazon's Alexa is more convenient at times and doesn't search the web as much for answers. Do you have any feelings about that? Let me feel. Nope, nothing. 지금 이 동영상은 이제 작년에 전자신문에서 또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준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스피커가 스마트홈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아마존 에코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때 서비스가 한 축이었으면 커넥티비티가 한 축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서비스가 점점 발전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렉사의 아마존 에코의 AI 스피커의 두뇌가 굉장히 발전되면 서비스는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서 간신히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거, 이게 현재 AI 스피커 보이스 어시스턴트의 수준이에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은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사실은 사람만큼 생각하지 못해도 컨트롤을 하고 연결을 하는 부분은 지금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스피커의 굉장히 중요한 사용처 중 하나는 스마트 홈이나 다양한 IoT 기기들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